안녕하십니까, 김희주입니다. 자, 김모 52회 세진 3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회 1번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죠. 주제는 무엇에 대한 글인가를 고르는 거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적인 학습은 발생합니다. 뭐가 뭐 할 때 발생하죠? 농부들이 기반을 둘 때, 관찰의 결정에 기반을 둘 때, 뭐에 대한 관찰의 결정이냐면 이익이 되는 정보에 관찰의 결정에 기반을 둘 때 환경적인 학습은 발생합니다. 자, 뭔지 모르겠지만 환경적인 학습이 뭔지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익이 되는 정보의 관찰의 결정에 기반을 둘 때 환경적인 학습이 발생한다. 그들은 여기서 데이라는 걸 받는 건 아마 파머를 받겠죠. 그 파머들은 아마 뭐 할지도 모릅니까? 관찰할지도 모릅니다. 그들 자신의 것이나 이웃의 농장을 관찰할지도 모르지만, 그죠? 당연히 이제 뭔가 관찰을 해야겠잖아요. 그 관찰을 자기 것이나 이웃의 것들을 관찰할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실험적인 결과입니다. 멍멍이죠? 어떤 실험적인 결과냐면 꾸며주니까 그들이 가이드로서 사용하는 실험적인 결과입니다. 그죠? 뭐가 아니라 이웃 그들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웃을 그냥 우리가 이제 이웃 자체를 분석하고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웃 자체가 아니라 뭔가 가이드로서 사용하는 그냥 실험적인 결과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뭐 정 이런 거 없는 거고 그냥 객관적인 수치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웃 그 자체가 아니라 가이드로서 사용하는 실험적인 결과입니다. 자, 그들은 뭐 하는 중입니까? farming activity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뭐로써? 실험으로써.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을 저평가하는 중입니다. 뭐로써? 상관 있는 어떤 이익이라든지 양립 가능성, 존재하는 자원의 양립 가능성이라든지 어려움, 사용의 어려움이라든지 시험 가능성으로서의 요소들을 평가하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environmental learning이라는 게 발생하는 건데, 이때는 우리 이웃들의 농장도 분석하고 내 것도 분석하는데, 그때는 그냥 이웃 자체가 아니고 그냥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웃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수치, 데이터 이런 느낌이란 얘기라고 보시면 거예요. 이런 요소들을 평가하는 중입니다. 뭔가 이익이라든지 양립 가능성이라든지 뭔가 어려움이라든지 실험 가능성과 같은 요소들을 평가하는 중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잘 실험이 되었는지에 대한 실험 가능성 같은 것들의 요소를 평가하는 중입니다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보게 되면 간단하게 인트로 백그라운드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논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지가 바뀌는 벗이니까 이 뒤에 거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 앞에 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게 되면 environmental learning이라는 것은 내 농장, 이웃 농장을 분석하는 것인데, 뭔가 이웃 농장에 대해서 객관적인 수치 같은 거를 우리 약간 좀 분석한다는 얘기죠. 뭐가 아니라 이웃 그 자체, 이웃 그냥 그 스스로 이웃이 아니라 그냥 어떤 평가를 한다는 얘기야. 어떤 수치 같은 거, 이런 트라이블리티 같은 거, 컴패티빌리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수치화를 평가한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그러한 기준은 뭐에 대한 기준이죠? 시험 가능성에 대한 그러한 기준은, 뭔가 평가할 만한 그런 기준은 어떤 걸로 판명이 납니까? 진짜 문제로서 판명이 납니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참입니다. 가주어 잇. 뭐가 참이야? 농부들이 항상 실험하고 그리고 일하는 농장이 항상 흠이 있는 실험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항상 실험하는 중이고, 하지만 일하는 농장 같은 것들이 항상 흠이 있는 실험실이라는 건 참이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믿을만하지 못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농장 자체가 흠이 있는 실험실이 아니고, 완벽한 실험실이 아니고 흠이 있는 실험실이란 얘기지. 농부들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통제 상황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농장 같은 것들은 변수가 많으니까 통제 상황을 설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전문적인 테스트 플롯에 대해서, 리서치 팩실리티에 대한. 파머들은 또한 직면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관찰하기 어려운 현상에 직면합니다. 어떤 관찰하기 어려운 거냐면 항상 관리하기 어려울지도 모르는, 비록 그들이 뭔가 통제된 상황을 한다 할지라도 관찰하기 어려운, 다루기 어려운 그런 어떤 요소 같은 것들, 그런 어떤 현상 같은 것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면 되겠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environmental learning이 이런 것들이 뭔가 수치 같은 것들을 재는 거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있다, 한계점이 있다 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한계인데,
경험적인 실험적인 관찰을 어디에서 농장에서의 실험적인 관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 뭐 1번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long and long instead of long and hard가 의미하는 고르시오. 자, 너는 기억합니까? 여기서는 이제 약간의 그 뒤에 이게 물음표가 있거든요. 기억합니까? 라는 의문문이에요. 속담을 기억합니까? 어떤 속담이야? 열심히 일하는 것이 탤런트를 이길 수가 있다. 뭐가? 탤런트가 열심히 일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열심히 한 노력이 재능을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재능이 열심히 일하지 않을 때 노력이 재능을 이길 수 있다는 속담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얘기죠. 뭐에도 관계없이 자, 탤런트 레벨에는 관계없이 그죠? 뭐 탤런트란 것은 탤런트 레벨은 뭔가 이제 재능의 수준에 관계없이 만약에 네가 열심히 일을 한다면 너는 훌륭한 뮤지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일을 하면 굉장히 뛰어난 뮤지션이 될 거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은 노력 같은 것들은 꼭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지. 내 친구 요 사람은 나에게 말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의 동료 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어떤 톰이냐면 추가적인 아워를 일했던 매주마다 일찍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뭐가 뭐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떠난 이후에도.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굉장히 그냥 열심히 일벌레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노력보다는 재능보다는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죠. Dedicated and industrial employee. 굉장히 열심히 헌신적이고 근면한 노동자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톰이라는 사람이. 너는 아마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논지가 바뀌죠. 그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열심히 일하는 추가 시간은 멍멍이죠. 명사니까 어떤 추가 시냐면 톰이 두는, 그죠? 톰이 두었던 열심히 일하는 시간은 동사가 didn't not 아무것도 안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데. 왜냐하면 그가 갔기 때문에 한 프로젝트에서 다음 프로젝트까지 그냥 가버렸기 때문에 뭘 설정하지 않으면서 우선순위라든지 데드라인을 설정하지 않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열심히 일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뭐가 없으면 우선순위라든지 뭔가 데드라인이 설정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는 게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야. 자, 뭐 없이는 집중하는 것 없이 그의 노력의 어디에 대해서 중요한 일에 대한 집중하는 것 없이 그는 종종 그것들을 완벽하지 못하게 됩니다. 완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는 얘기야. 집중하는 거, priority, 우선순위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He was busy doing. 그는 많은 것들을 하는 거에 열심히 하고 잘못된 순서에서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찰리는 그 오피스를 매번 밤에 떠납니다. 생각하면서 There's Tom. 톰이 있다. Working long and long. 오랫동안 일하고 뭐 대신에 오래 열심히 일하는 대신에 오랫동안만 일한다는 얘기는 오래 열심히 일하는 것은 열심히도 일하고 목표도 설정되는 거라기 대신에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 이기 때문에 아마 무슨 걸 의미하냐? 정답은 2번 정도면 되겠죠. 2번인가요? 1번 승진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 승진 집중하는 게 아니고 효율적이지 않게 뭐 없이 어떠한 명확한 플랜, 우선순위, 계획 이런 거 없이 효율적이지 않은 거. 2번이 제일 맞겠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3번의 문법 문제 1번 볼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일치 문제겠어? 수일치 문제겠지? 자, 수일치 문제는 항상 우리가 such commonality of interest인데 당연히 여기 부분에서 수일치를 맞추는 거니까. 그죠? 우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반지의 제왕 할 때 Lord of Rings라고 하는데 is냐 are냐를 고를 때는 당연히 이 부분에 수일치를 맞추는 거니까. 그죠? 부분사 이런 게 아니면은 여기다 맞추는 거니까 당연히 commonality 여기다 맞추는 거니까 is 맞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은 대명사 찾기 문제니까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죠. pray 먹잇감은 항상 convince 확신시킵니다. 뭐가 뭐하지 않도록 오형식이에요. 포식자가 쫓지 않도록 그것을. 자, 포식자가 누굴 쫓아? 프레이를 받는 거죠. 프레이 단수니까 it 맞는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위치죠. 위치라는 것은 그죠? 뭘 따져야 돼? 위치는 앞에 선행사가 존재를 하고 위치 뒤에는 무슨 문장이 나야 됩니까? 불완전 문장이 나야겠죠. 왜냐하면 위치는 주격 관계대명사냐 목적격 관계대명사냐 둘 중 하나로 쓰인 거니까. 그러니까 위치에 밑줄 쳐져 있다라고 하면 이거 1번을 한번 찾아봐야 되고 2번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야.
which 지금 guarantee라는 명사가 나와서 선행사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럼 뒤에 무슨 문장인지를 봐야 돼? 완전 불완전인지 봐야 되는데 those who가 주어면 어떤 those who냐? 시그널을 받은 사람들이 주어 will be 동사인데 비동사에 대한 보어까지 있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네. 따라서 3번은 틀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쉬웠던 문제죠. 자, 4번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저번 주 그죠? 수업 때 배웠죠. 오형식의 수동에 대한 문제야. 자, 이거 한번 옆에다 써볼까? I keep them happy일까 happy일까를 고르라는 문제죠. 일단 여기 정도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이거 뭘까요? happy일까 happy일까? 당연히 happy겠지. 그 이유는 keep이라는 게 몇 형식 동사? 5형식 목적어, 목적격 보어. 보어 자리에는 뭐가 못 나온다? 다시 따라해봐.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못 나온다. 뭐라고?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못 나온다.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못 나오니까 happy가 나오는 거 맞겠지. 내가 5형식에서 수동으로 바뀔 때는 목적격 보어는 어떻게 내려온다? 목적 보어는 그대로 내려온다라는 게 저번 주에 우리 재종반 수업 때 배웠다, 그지?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 they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they are kept. 그 다음에 happy라고 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틀린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니까 형용사 그대로 내려오니까 이게 아니고 happy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 are kept 보자마자 5형식의 수동태일 수도 있겠구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봤을 때 그 메시지는 자 be kept 이거 보어이기 때문에 honestly 나오면 안 되고 맞다라 보시면 되는 거야. 형용사 나왔기 때문에 on the whole 이런 것 때문에 안 보이게 한 것 뿐이죠. 뭔지 알겠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거 보게 되면 일단 문장이 그 케이스, 인간의 케이스에서 정직함은 주장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일련의 인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주장되어집니다. 메커니즘을 꾸며주는 대절이겠죠? 자, 대절인데 evaluate가 여기서는 평가하는, 그죠? 동사,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information인데 이걸 꾸며주겠잖아. 소통하는 정보니 소통된 정보니 정보가 소통을 할 수가 있을까? 정보는 소통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PP 형태 맞다.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낱말 쓰임새 어휘 문제죠. 자, 경제 시스템에서 그죠? 여기서 왓절이 주어입니다. 발생한 것은 어디에서? 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은 왓절이 주어 영향을 끼칩니다. 또 다른 것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즉 수요인데 한 상품이라든지 서비스의 수요는 이끌어집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그럼 중요한 건 A라는 게 있기 때문에 B가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이제 인과관계가 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경제 시스템에선. 예를 들어 상품을 상점에서 사는 컨슈머들은 뭐 할 것 같습니까? 트리거, 촉발시킬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대체를. 그죠? 뭔가 이제 대체 같은 것들을 뭔가 촉발할 것 같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것은 야기할 것입니다. 생산할 것입니다. 요구, 수요를. 뭐에 대한 수요냐면 활동인데 뭔가 제조라든지 resource extraction 뭔가 뺀다든지 물론 transport 이런 것들 같은 수요를 창출할 것 같습니다 하면 되겠죠. 맞는 거죠. 왜냐면 하나의 요인이 또 다른 거에 영향을 끼치니까 뭐 하나를 사면 여러 가지들이 또한 트리거 된다고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제너레이트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What is different about transport? 그죠? 교통에서 근데 다른 것은 근데 교통은 좀 다르대. 교통에서의 다른 것은 주동, 접주동이죠. 이것이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저장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맞죠? 교통 같은 것들은 내가 움직임 같은 것들을 가는 것들은 저장이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이고 교통 혼자서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교통에 대한 얘기니까 당연히 저장될 수 없는 거 2번도 맞는 거 같죠. 만약에 일반적인 어떤 제품들 팔리지 않는 제품들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선반에서 그 스토어에 이것이 판매될 때까지 그죠? 뭔가 종종 디스카운트 인센티브 좀 떨이 같은 걸로 판매될 때까지는 선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산품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냥 저장돼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팔리지 않는 좌석이라든지 비행기 혹은 사용되지 않은 카고 어떤 화물 수용량은 같은 비행기에서의 그런 것들은 팔리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고요. 사질수 다시 재구매될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능력에서 그 다음에 맞는 거죠. 당연히 만약에 이게 그 판매가 안 됐어. 비행기가 판매가 안 됐어. 그러면 비행기 도중에 누가 예약한다고 해서 바로 그 비행기 날아가는 도중에 갑자기 점프를 해가지고 비행기 탈 수 있나? 못 하는 거지. 나중에는 당연히 할 수 없다. 맞는 거죠. 이러한 경우라는 건 뭐죠? 그 이후에는 구매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서 기회는 사로잡혀집니다. 자, 기회가 사로잡혀질까? 뭐가 뭐하기 때문에, 그죠? 제공되어진 교통량이 초과했기 때문에. 뭘 초과했죠? 수요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맞잖아. 비행기가 10석이 지금 우리가 있는데 한 8석밖에 우리 차지를 안 했어. 그럼 10석이 8석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 기회는 어떻게 된다? 없어집니다. 그 기회라는 건 뭡니까? 이게 좌석이 딱 팔릴 기회가 사로잡혀진다가 아니고 없어지게 됩니다. 4번 하면 될 것 같죠. 이러한 경우라는 것은 안 팔린 경우에 이런 느낌이니까 정답은 4번 하면 될 것 같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기인되어진 수요. 교통에서의 기인되어진 수요는 굉장히 조화시키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어떤 제공량에서.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교통의 회사들은 아마 선호할지도 모릅니다. 추가적인 수용량을 가지는 걸 뭐하기 위한? 예측하지 못한 디맨드를 수용하기 위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딱 이제 비행기 좌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10명이 승객이 있다 쳐봐. 그러면 어떤 거 하기 원하면 항상 예기치 못한 수요가 있으면은 한 12석 정도를 우리가 이제 하고 10석 정도를 미리 판매를 하는 거야. 근데 여분으로는 2석 정도가 이미 남아있는 거야. 왜냐면 그 예기치 못한 수요량을 채우기 위해서 종종 근데 어떤 가격에서? 더 높은 가격에서. 그러니까 10개가 다 채워졌어. 2자리 더 남았습니다.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unforeseen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5번. 오늘은 별로 어렵지 않았죠? 쑥쑥 갈게요. 프랑스 철학자 에밀리 이 사람은 펑셔널리즘, 뭔가 기능주의를 옹호했습니다. 기능주의가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 자, 이 사람은 D라는 사람은 그죠? 처음 사람입니다. 과학을 촉진시켰다. 뭐로써? 기반으로서. 사회적인 결정을 만드는 기반으로서 과학을 촉진시켰던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죠? 그죠? 사회 논리적인 결정입니다. 자, 여기 분사 구문이죠? PP 형태가 나왔고, 뭔가가 쭉 나왔고, 컴마 찍고 주어 동사가 나왔던 분사 구문의 수동이고, 이들의 뭐뭐 되어진, ing는 뭐뭐 하는 이었지만 pp는 되어진. 프랑스 정치 사회적인 대격변에서 루티드 뿌리가 박힌 요 사람은 1870년에서 95년까지 사회적인 대격변에, 정치 격변에 뿌리가 내린 이 사람은 믿었습니다. 변화를 믿었습니다. 자, 여기서 믿었으면 변화를 믿었다가 아니고요. 뒤에 대절이 생략된 거야. 뭘 믿어? 변화들이 어디에서? 사회적인 기관과 삶의 질에서의 변화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뭘 통해서? 정치 개혁과 사회적인 진보를 통해서 발생한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제도라든지 삶의 질의 변화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 그리고 정치 개혁을 통해서 바뀐다는 얘기지. 개인의 어떤 기관의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이런 걸 통해서. 그는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제안하는. 뭘 제안하죠? 뭐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대절에 주어 동사가 안 나오고 individual, 여기선 on individual까지가 투부정사의 부사구고 이 대절의 주어 동사가 이거야. 그죠?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를 봐야 된다는 걸 제안했습니다. 그룹이나 어떤 사회나 그룹이냐면 그 개인이 멤버라는. 됐어요? 여기서 끝났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보는 게 아니고 누굴 봐야 된다? 사회나 어떤 그룹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D라는 거는 믿었습니다. 사회가 훨씬 더 훌륭하다고, 이것의 개인보다. 그리고 또 뭘 믿었습니까? 그 사회의 구성 요소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만들고 영향을 주는 인간의 행동에. 그러니까 사회를 봐야 되는 거고 사회가 오히려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뭐 하는 데 있어서의 뭔가 인간의 행동을 만들고 변화시키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자, 그는 주어 믿었습니다. 주동. 뭘 믿었죠?
개인주의와 스스로의 이익이 자기 중심적인 것이 응집력에 위험을 준다는 것을,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오히려 안 좋다는 거야. 뭐에? 사회적인 기관에. 그리고 권위적인 그룹의 라이프의 본성을 해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회가 되게 중요하고 사회가 영향을 끼치는데 개인주의가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응집력 같은 것들을 뭔가 굉장히 해코지를 한다고 지금 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결과적으로 개인의 자율성은 블랭크 됩니다. 그러면 개인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자, 집단적인 힘의 선을 희생해서 오게 됩니다. 자, 집단적인 힘의 선을 at the expense of 뭐뭐를 희생하여, 모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희생하여 온다는 얘기는 개인주의 같은 것들은 요놈을 다 갉아 먹으면서 온다. 정답은 4번이 제일 맞겠죠. 별로 어렵지 않았던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옹호자입니다. 도덕 교육에. 뭐 때문에? 그의 관심사 때문에 점점 증가하는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도덕 교육의 옹호자입니다. 그는 주장합니다. 사회의 다른 구성 요소들이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집단적인 컨사이언스, 뭔가 양심을, 어떤 집단적인 양심이냐면 개인을 영향을 주는, 개인적인 생각에 영향을 주고 전체 행동에 좋은 선을 위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집단 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옹호합니다 하면 되겠죠. 중요한 건 자꾸 개인주의가 사회를 갉아먹는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뭐야? 개인적인, 결과적으로 개인의 어떤 autonomy, 자율성은, 그죠? 정답은 사회를 갉아먹습니다. 사회를 해코지합니다. 옵니다. 희생해서 사회, collective forces가 집단적인 힘이 사회죠. 사회의 선을 희생해서 옵니다. 정답은 4번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6번. 자, belief and personality, 뭔가 믿음, 신념과 성격은 계속적으로 변합니다. 사람이 자라날수록. 맞잖아요. 신념이 예전에선 이랬다가 저렇게 바뀌는 거죠. 나의 어떤 산타클로스의 존재에 대한 신념은 현재 완벽하게 뭐랑 반대가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반대가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뇌가 세척이 됐습니까? 어른이 됐을 때 뇌가 세척이 된 겁니까? 아니죠. 갑자기 뇌가 팍 바뀐 게 아니잖아. 아닙니다. 나는 간단하게 그냥 자랐고 점차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방식을, 어떤 방식이냐면 산타클로스라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점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그냥 단순하게 자란 것 뿐이다. 뭐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신념이라든지 생각이 바뀐 거는 갑자기 단기간에 바뀐 거야? 장기간에 바뀐 거야? 장기간에 점진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나 고려해봅시다. 나의 친구 이 사람의 극단적인 믿음을, 뭐에 대한? 크리스천리티, 뭔가 기독교인의 강한 극단적인 믿음을 한번 고려해 봅시다. 만약에 이 케이스가 한 달 동안 사라졌다면, 그리고 나서 다시 나타났다면, 물로 열정적인 무신론자로 나타났다면, 한 달이야, 한 달.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달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한 달 동안 사라졌다가 갑자기 짠 나타나. 그렇다면 엄청나게 열렬한 크리스찬이었는데 한 달 동안 사라졌는데 갑자기 무신론자로 딱 나타나. 그렇다면 나는 아마도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뭔가 undue한 인플루언스를 끼쳤다는 것을, 뭔가 이제 이상한 영향을 끼쳤다고 나는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뭔가 한 달 동안 바짝 없어졌다가 나타났는데 신념이 바뀌면 뭔가가 영향을 끼친다고 나는 의심합니다. 뭐가 뭐했던 반면에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10년 동안 못 봤는데, 못 본다면 내가 훨씬 더 탓으로 돌릴지도 모르는 반면에 attribute A to B죠. 이 시간의 경과를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게임 끝났죠. 단기간이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단기간이야. 1month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는 거야? 뭔가 영향을 끼친 거야. 단기간이면 영향을 받은 거야. 이거는 뭔가 뇌 세척 같은, 뭔가 이제 뭔가 큰 영향을 받은 거죠. 뭐 요런 위에로 보시기엔 뇌 세척 같은 게 되겠지. 근데 10년 장기간이야. 10년이라고 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바뀐 거야. 뭔가 영향을 받아서 바뀐 거고, 장기간이면 자연스럽게 바뀐 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 일단 여기는 더 비교급이기 때문에 앞에도 더 비교급의 형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뒤에 걸 일단 읽어보게 되면 그 형태, 브레인워싱의 형태는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 브레인워싱의 형태라는 게 뭐야? 이게 발생할 것 같다는 얘기죠? 그 이거 하면 할수록 나아겠지? 그 정답 몇 번 하면 되겠어? 그 시간의 경과가 짧으면 짧을수록 뇌세척 같은 영향 같은 것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 하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죠. 자, 7번. 자, mass interactive media. 그죠? 뭔가 굉장한 상호소통적인 미디어는, 대량의 상호소통적인 미디어는 make for, 구성합니다. 많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인스앤드 효과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요약을 합니다. 뭐 중에 하나를, 가장 중심적인 것들 중 하나를 요약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항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뭘 하지 않아? 네가 그들이 원하는 걸 하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않을 거란 얘기가 이 효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노력은 어떤 노력이죠? 그런 행동을 지시하는 노력은 아마도 rebound, 다소 좀 지저분하게 튀어오를 것입니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B가 먼저 나올까 C가 먼저 나올까 봐야 되는데 B번을 일단 봅시다. 여기서는 지금 B번은 far에서 괄호 치시고 어디까지냐면 success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고요. 주어 동사의 도치 형태입니다. 그죠? 부사가 튀어나왔고 보어가 튀어나왔죠? was에 대한 보어가 지금 튀어나온 거야. 주어는 꽤 이상한 성공의 부족은, 자, 성공의 부족이라는 게 실패죠. 이 스트레인이 인조이라는 걸 즐겼던, 스트레인이 사용했던, 뭐 하기 위해서? 그녀의 프라이버시를 좀 보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시도했던 부족은, 꽤 이상한 부족은 뭐 함으로써? 그녀의 집의 이미지를 뭔가 억압함으로써 그녀가 사용했던 뭔가 조금의 부족은, 꽤 뭔가 그 성공의 부족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뭐보다 그녀의 법적인 성공의 부재보다. 자, 갑자기 스트레이스앤드 효과에 대해서 나오는데 갑자기 뭔가 법적인 효과, 법적인 성공의 부족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오면 좀 이상하죠. 그리고 또 뭐가 나왔어? 뭔가 그녀의 성공의 부족, 뭐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10번 볼게요. 그 효과는 어떤 효과죠? 그 효과는 이것의 이름을 취합니다. 뭐로부터? 사랑받는 아메리칸 싱어, 액트리스 이 사람으로부터의 이름을 따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2003년에 고소했던 회사를, 그리고 포토그래퍼를, 뭐랑 관련되어진 캘리포니아 커스트 리코더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 회사들을 고소했던 어떤 분야에서 그들의 사진 중 하나가 항공사진이라는, 근데 어떤 항공사진이야? 그녀의 집이 명백히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진을 찍었는데 이 캘리포니아 해안을 찍었는데 그 중 하나가 아마 이 가수의 집이 보였을 거야. 그런 어떤 분야에서 고소했던 이 사람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자, 그 사진은 그녀가 주장하기에 그 사진은 뭘 위반했습니까? 그녀의 프라이버시를 위반했습니다. 맞잖아. 내 집이 찍혔으니까. 자, 논쟁인데 어떤 논쟁? 그 논쟁은 어떤 논쟁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실패했던 그 논쟁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실패가 나오네. 10번에서 실패했던 내용이 나오네요. 그럼 이 실패했던 내용이 어디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꽤 이상한 성공의 부족이 실패로 받으면 되겠네. 그죠? 그녀의 프라이버시를 보존하기 위해, 그 프라이버시가 10번에 나온 프라이버시죠. 그죠? 이미지, 그녀의 집의 이미지를 억압함으로써, 이거 내보내지 마 함으로써 그녀의 프라이버시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썼던 그 성공의 뭔가 부족은, 실패는 훨씬 더 상당했습니다. 뭐보다? 그녀의 법적인 어떤 부족보다, 법적인 성공의 부족보다, 법적도 실패했죠. 이거보다 훨씬 더 상당했습니다. 왜 상당한지 볼까? 위키피디아가 보고하기를 그녀의 액션이 이미지를, 관심을 끌기 이전에 이것은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6배나 더 많이. 뭐로부터? 웹사이트로부터. 이것을 찍었던 포토그래프터의 웹사이트로 6배나 더 많이 찍혀졌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생활 때문에 고소를 했어. 근데 오히려 더 많이 다운됐다는 얘기는, 사진이 다운됐다는 얘기는 사생활이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역변했다는, 오히려가 되게 중요하죠. 오히려 내가 바라지 않은 대로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법적인 소송 때문에 거의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이트에 방문했습니다. 그죠? 다음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법적인 거에 대한 게 나오기 때문에 법적인 케이스가 어디 나옵니까? 그죠? 비번의 법적인 케이스가 나온 다음에 이런 법적인 케이스가 또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케이스 덕분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답은 CBA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용어, 이 효과는 그 자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술에서, 블로그에서 뒤돌아보면서 이것의 커버리지를 2003년 사건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면 이 사람의 행동에 기름에 끼얹었다고 인터넷 리드 무브먼트를, 그죠? 행동하는, 자세하게 뭘 행동하는, 완전히 반대를 행동하는, 그녀가 원했던 것에 반대를 행하게 하는 움직임에 기름에 끼얹었다는 방식에서 이 용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면 되겠죠. 정답은 CBA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8번. 자, 8번 같은 거는 오늘 수업 때 나왔는데, 항상 우리가 문장 삽입 문제는요, 지시어, 그 다음에 대명사, 물론 중요하지만 세련된 문제는 글의 구성을 가지고 문제를 정말 많이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시 1과 예시 2가 나오는데, 그죠? 예시 1과 예시 2에서 이 제시문은 예시 2의 첫 번째 시작이야. 그러니까 예시 1이 끝나는 지점을 알아야 돼. 이런 것들로 되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시 1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 끝났고 새로운 예시가 나오는데 이게 그 새로운 예시의 소개, 뭐 이런 느낌으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8번과 9번 다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거를 제가 넣어봤어요. 가볼게요. 자, 다윈의 어떤 응답에서 이러한 퍼즐, 이러한 뭔가 호기심에 대한 다윈의 응답에서 이 사람은 제안했습니다. 주동 접주동이죠. 밝은 색깔이 광고할 수 있다는 것을, 맛없음을, 그 어떤 캐터피의 애벌레의 맛없음을 광고할 수 있다는 걸 제안했다. 누구에게? 포식자들에게. 그러니까 중요한 밝은 색깔이 오히려 맛없음을 광고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갑시다. 곤충들은 컬렉터, 수집가들의 관심을 끕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극도로 다양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색깔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 bear, 지니다. 그러나 생물학자에게서 밝은 색깔은, 그죠? 항상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진 수수께끼였습니다. 관심사였습니다. 호기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들기 때문에, 인섹트들이 매우 잘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죠? 잘 보이는 먹잇감으로 만들기 때문에, 누구에게? 포식자들에게. 밝은 색깔이면 그게 잘 보이기 때문에 포식자에게 눈에 더 띄잖아요. 근데 왜 자꾸 밝은 색이 될까에 대한 퍼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찰스 다윈 나옵니다. 찰스 다윈은 이해했습니다. bright color가 혹은 과장된 형태가 진화했다고. 뭘 통한? 1번의 예시가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봐봐. 1번의 예시가 밝은 색깔의 뭐 때문에? 성적인 짝짓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야.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냐면 개인이 경쟁하는, 뭘 위해서? 접근을 위해서. 누구에게? 짝의 접근. 그리고 생식기의 접근을 위해서 한 사람이 경쟁했던 그런 과정인 성적인 짝짓기를 통해서 발달했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하면 되겠죠. 그러면 1번의 첫 번째 예시가 짝짓기 때문에 밝은 색깔을 가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그는 느꼈습니다. 성적인 선택이 설명할 수 없다고. 깜짝 놀랄만한 색깔 패턴을. 뭐에? 박각 낚시 가방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나방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짝짓기 때문에 했지만 요 두 케이스는 설명을 못한다는 얘기죠. 4번 이후부터 실로 먹잇감, 어떤 먹잇감은 먹을 수 없는, 자, 먹혀질 수 없는 먹잇감은 누구에게? 포식자들에게. 그런 것들은 이익이 된다라고 예측이 된다. 자, 갑자기 4번 이전과 이후로 글이 나뉘는 거 알아야 돼. 2번부터 4번 이전까지는 짝짓기 때문에 색깔이 밝은데 다른 것들을 설명할 수 없는 거야. 근데 4번 이후부터는 왜 색깔이 밝은 건지에 대해서, 그죠? 먹을 수 없는 색깔이, 그러니까 밝은 색깔이 오히려 먹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4번 이전과 이후로 해서, 그죠? 알프레드 이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다윗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알프레드가 이제 나오는 거지. 그죠? 이 사람은 제안했어. 밝은 색깔이 오히려 맛없음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맛없음이 뭘로 받는 거야? 4번 이후에 먹을 수 없는 거죠.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번 이전과 이후로 글이 나누는 걸 알아야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9번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너무 쉽죠? 너의 현재 상황은 또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걱정에. 그러면 그 위에는 걱정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뭔가 나와야겠죠? 걱정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뭔가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보게 되면 3번부터 볼게요. 고통스러운 경험이야. 아이로서의. 그리고 남용, 무시, 부모의 이름, 왕따와 같은 어린 시절에서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이끌 수 있습니다. 걱정을, 그녀의 후반의 삶에 대해서. 만약에 네가 are out of work, 그죠? 너가 만약에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현재 잃은 거예요. 그리고 돈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현재죠. 이것도 몇 번에서 나눠지는 거야? 4번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거지. 4번 이전에는 어떤 얘기야? 그지? 어린 시절, 과거에서 얘기고, 4번 이후부터는 뭐야? 현재 실직하고, 현재에 대한 얘기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현재 상황. 정답 몇 번이야? 4번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알겠지? 8번과 9번은 문장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첫 번째 예시고 두 번째 예시인지에 대해서 이 경계선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번. 자, non-standard spelling. 그죠? 뭔가 기준적이지 않은 스펠링은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트레이드 네임, 어떤 거래 네임에서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감각을 주기 위해서 브랜드 네임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눈에 띄게 만들기 위해서 마켓에서. 그죠? 뭔가 개인적인 이름처럼 이러한 것들은 종종 근데 기반되어집니다. 대안적인 방식에서 스펠링 하는 거에 특별한 사운드, 뭘 사용하면서 전통적인 철자법을 사용하는 특별한 사운드 스펠링의 대안적인 방식에 기반이 둡니다. 그죠? 어디인 것처럼 수많은 호텔처럼 바 그리고 클럽처럼 어떤 거냐면 채택하는 스펠링 night를. 원래 밤이라는 것은 N-I-G-H-T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뭘 쓴다는 얘기야? night를 쓴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그들의 네임에서. 자, 뭐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선함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영향받는 그런 스펠링에 영향받는 어떤 신선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꽤 놀랍습니다. 자, 얼마나 전통적인지 그들이 사실상. 자, 전통적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전통적인지에 놀랍다. 비록 이것이 꽤 permissible, 허용적일지라도 대체 스펠링이 허용적일지라도 항상 뭐가 있습니까? 예시가 없습니다. 어떤 예시? 나이트 클럽, N-A-Y-T라는 건 없다는 얘기지. 혹은 N-I-I-T도 없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예시 게임 끝났죠? 여기 뒤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스펠링을 바꿔 쓰지만 이걸로만 쓰지 요렇게는 쓰지 않는다는 얘기지. 게임 끝났으면 가볼게요. 한번. 블랭크한 스펠링은 어디에서? 거래에서, 무역에서, 어떤 그 상업에서의 블랭크한 스펠링, 기발한 스펠링 뭐 괜찮은 것 같고요. 대체 스펠링 괜찮은 것 같고요. 기준적인 스펠링은 말이 안 되고요. 올바른 스펠링도 말이 안 되고. 왜냐면 이걸 바꾼 거니까. 전통적이지 않은 스펠링, 전통적이지 않은 것도 맞으려나? 아닌데 전통적이지 않은 건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그죠? 사용됩니다. 뭐로써? 마케팅 전략으로. 하지만 인소파에서 뭐뭐 할 때만 그죠? 뭐뭐 하는 한 그들이 소비자들에게 이해 가능은 뭐야? 사람들이 다 요렇게만 썼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만 쓰는 거지 요렇게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지. 정답이 1번 하면 되겠죠. 그러한 어떤 그 스펠링들이 소비자들에게 comprehensible, 이해 가능한 한에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니까 정답은 1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53회를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김현수입니다. 감사합니다.